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연휴 보내고 이틀, 이제 수, 목, 금, 3일 일하시고 또 쉬시니까, 어, 그래도 생활 패턴을 찾아가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또 일하시고 쉬시는 거니까, 어, 그래도 연휴 휴일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동아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6월 30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 그러니까 가상자산법이라는 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근데 이게 그 시행이 되는 거는 어, 2024년 7월 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어, 그런 중에 또 여기에서 그 신고센터를 그 설치를 해가지고 6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7월 말까지 신고 접수를 받아보니까 약 그 406건 정도가 접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다시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가상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어 1년에 한국에서 피해액이 어 5조 3천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겠지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저희 지금 KOK 같은 경우도 90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소규모의 소액의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조 3천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언급을 했을 건데 그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약 4조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배임을 통해서 횡령을 한 금액이 저희는 한 4조 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울산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미뤄지진 않고 곧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이 건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그 담당 형사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범 제목 자체가 일단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별개로 봐야 된다. 당연하다. 그거는. 그런데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부터 해서 뭐 블록체인 뭐 포렌식이든 뭐 그런 거를 했을 건데 그런 데이터들도 참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담당 형사 쪽에서는 그 부분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뭐,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뭐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문제일 뿐, 어, 범죄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뭐 이 가상자산법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투자 사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건데, 이게 저는 또 가상이라는 버추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말 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추얼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만스러워요.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다. 오늘 제가 정작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기가 있고 투자가 있는데, 이 가상자산법을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한국에서야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아, 되게 이 사기를 정말 목적으로 하기에 너무나 쉬운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영상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제가 또 내용을 파헤치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미드업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게, 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 여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되게 관심을 가지고 어, 뭐 접촉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했냐면은, 끼리끼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빠져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한탕을 해먹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크게 해먹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행위들을 그다음에 뭐 시스템화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좀 시원찮은 사기꾼들이 어, 벤치마킹을 하기에 적합해 보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해봤어요. 이게 그 송땡땡이가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동국대 교수가 실제로 이 코인 토큰을 발행을 하는데 한 10여 분 만에 뭐 50억 개 뭐 이렇게 그냥 뭐 50억 개를 하든 100억 개를 하든 상관없이 한 10여 분만 지나면은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다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백서라는 거를 통상은 전통 사업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업 계획서에 해당이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정말 많지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샘플까지는 나왔는데 양산 체제를 못 가거나 매듭을 못 짓거나 그다음에 타 제품하고 차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투자자는 그걸 보고서 실물을 보고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또 일반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을 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특허 등록이 됐다. 그걸 샘플화 해봐라. 그 샘플링 하는 데에 드는 비용 플러스 양산 취재까지 갔을 때 얼만큼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투자 계획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가상 메인넷부터 해가지고 어, 이 블록체인 사업에 접근을 할 때는 그리고 여기에서 백스를 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믿고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 좋으면 네 혼자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 뭐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된 기존 거하고는 다르게 탈중앙화 식으로 해서 모든 기록들은 그대로 또 남기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을 가지고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접근을 한 거고 더더군다나 이게 뭐 메인넷이 뭐 전 세계에 한두 개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쓰는 운영 체계는 정말 몇 가지 안 되지요. 있어도 거기는 생태계가 아예 없는 거지요. 그 생태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 몇만 명이 있다. 몇만 명이 있으면 뭐예요? 그 이게 순환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용을 안 하는데 그러면 그건 생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 메인넷을 개발을 하는데 돈이 수백억이 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에 더 많은 돈이 든다라고 이야기한 게 송땡땡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전에 해왔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게 그만큼만 능력이 됐느냐.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보통 메인넷을 하나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주구장창 투자가 계속 투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회사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재단이라는 게 거의 완전히 식물 재단화 돼 버렸고 아예 뭐 인액티브 상태니까 비활성화돼 있는 사업체잖아요. 법인이잖아요. 그럼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 자체도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그게 권한 자체가 이미 상실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KOK 재단에 KOK 플레이가 있고 K 스테디움이 있는데 K 스테디움에는 KOK 플레이는 기존에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새로운 걸 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요. 수백억을 어떻게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그러니까 개발 투자금을 투자를 해서 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실제로 사업 계획서가
어 그러니까 인제 기술적인 그 증명을 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샘플을 보여주고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투자를 받는 거는 가능한데 이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게 뭐 정말 이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TPS만 가지고서 속도만 가지고서 거기에 투자를 그러니까 대출을 해 준다거나 투자를 해 준다거나 정말 길이란 그 블록체인 관련되는 그런 업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 기린이 얼마를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이상 했을까요? 몇백억을 했을까요? 못한다라고 봐요. 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021년 4 월부터 2022 년이 넘어오고 2023년 10월 오늘 7 일이죠. 지금까지 오면서도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KOK 플레이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뭐 앱 운영 인수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놈들 누가 이 앱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해 왔는지 그놈들의 이름이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쪽에서 아웃풋이 결과물이 정말 나와 가지고 어 유저들한테 유저들이 원하는 니즈를 원하는 니즈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걸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좋아요. 뭐 TPS가 100만 TPS가 됐다. 100만 TPS가 됐는데 유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사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로서 활용도가 있어서 뭐 이 결과가 정말 좋은 사업 성과가 좋은 걸로 이루어질지 이런 거를 가늠을 하는 거는 사용자가 있냐 없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고 신규로 나왔는데 옮겨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는 뭔 이야기냐 하면은 어 주장은 그래요. 한쪽에서는 TPS 속도가 처리 속도가 느리니까 그다음에 이 뭐냐 가스비가 뭐 그 어제 이야기할 때 저거 요번에 미드 하면서 이야기했는 거 보면은 한 $2 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게 POS로 바뀌어 가지고 많이 내려갔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는 거와 이거는 이미 시스템이 검증이 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속도 뭐 맨날 하는 이야기는 15,000 TPS인데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는 3만 도 시연을 했다. 5만 도 했다. 10만 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만 아니 200만 까지도 갈 수 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200만 까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까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왜 그게 2019년 현 대표라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 언급이 됐던 게 그거였는데 2019 년도가 그랬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4 년이 가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그놈도 그 똑같은 기술을 그쪽에 회사에 주장을 하고 있고, 뭐 크립티드라고 하는데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본래 그거를 개발을 한 특허 출원까지 했고, 뭐 저거 특허 등록은 뭐 당연히 아직은 안 됐지 싶은데,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 써먹어요.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집안의 사람들끼리 막 찢어져 가지고 그 쪼개 나눠 놓고 다 뭐 그걸 인제 그 홍보용으로 쓰는 건지 그것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TPS,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너 거 써 줄게. 너 거에 투자를 할게." 투자를 했다 손 칩시다. 그래서 속도는 나는데,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술 가니까 자꾸 어려운 걸로 나가니까,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꾸자꾸 하니까 사람들한테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데.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고의 기술은 이게 실생활에 실경제에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는 그렇다 손치도 사용하는 그 조작을 하고 내가 이용을 하는 데에는,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처럼 정말 아주 쉽게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최고의 기술이고,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되는 게 이게 최고의 기술이지, 지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글로벌 뭐 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기술이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상이 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개발을 이미 해 왔고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하고 생산까지 갔을 때, 매스 프로덕션까지 갔을 때 그때에 필요한 것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일단은 제품의 퀄리티부터 해서 뭐 그 기능상으로도,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이용상의 뭐 간편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보일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투자는 일단은 요거부터, 그러고 나서 대량 생산 들어갈 때 뭐 facility가 필요하다, 그게 생산 설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만큼은 또 추가 투자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나게 이용자가 많은 데가 이미 있는데, 이 사람이 붐비는 데서 돈이 벌어지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요. 그리고 뭐 사이드 체인이나 브릿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연결을 시켜 줄 쪽에서 니들 못 믿어. 너희들하고 연결 못 시켜줘."라고 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시큐리티라는 부분, 보안성이라는 부분이 여기에는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연결을 시켜 주고자 하는 쪽에서 검증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 사업이 끊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하는 거지요.
거꾸로 프로텍트를 시키는 게 맞지요. 내 거 잘 되는데 연결시켜 가지고 그쪽에 몰아준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내 거를 다른 쪽에서 이렇게 빨대를 꽂아 가지고 유출이 되도록 하면은 나 자신의 동력 자체가 주저앉는 거지요. 쪼끔씩, 쪼끔씩. 그러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아 우리는 이 가상자산법이라고 국내에서 나온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냥 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기로 걸어야 될 것들은 실제로는 뭐 8 승 7승 뭐 6승 요 얼마 전에 어 어떤 분한테 그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 보면은 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고 레벨들이 고소를 당했는 그 명단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꽤 많더라고요. 예 뭐 주로 그 영상에 동영상이 많이 나타났던 것들이 거기에 뭐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성은 저는 일단은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냈는지 사업자 등록증 한번 찾아보세요. 직급이라고 했는데 뭔 직급인지 그거는 보상 체계에 따르는 레벨의 그냥 그게 소위 말하는 표현 자리에서 이거는 레벨이에요 그냥. 얼만큼 많이 가져가느냐. 근데 걔들이 실제로 한 거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것들, 이것들이 문제고 그다음에 내가 한 거에 비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엄청나게 많았다. 근데 제가 어느 누구한테 뭐 어느 누구의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뭐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데 누구는 1,300억 누구는 580억을 수익을 냈다라고 그냥 적어 놨는데 거기에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사실은 퍼뜨릴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를 마구 그냥 이야기를 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 명예훼손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바웃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왜? 받았는 보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라는 게 지들은 다단계라고 하지 않지만은 다단계는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1 대부터 뭐 예전에는 25 대까지 뭐 무한대로 빨아먹었는지 뭐 그러다가 25대 했다가 15대 했다가 뭐 확실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뭐 그 정말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15 대까지 있었던 거 알고 25 대까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를 정말 얼만큼을 처음부터 했는지 따져보면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다. 그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가다가 푹 이렇게 꺼졌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뭐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라는 게 결코 뭐 그 정도가 안 되리란 법도 사실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fair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fair share 뭐 enable. 그런데 fair라는 부분에서 절대로 페어하지 않아요. 이거는 unfair 상태예요. 왜? 지들이 한 게 없는데. 먼저 했다는 걸로 소위 말해 다단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훅 빨아먹는 이 시스템을 그 초기에 했던 것들이 대단하고 뭔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 빨아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시장 가격에 있어 가지고 가격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범죄 행위의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그 가상자산법에 뭐 예를 이렇게 인제 피해 를 입었는 예를 설명을 해 놓은 것 중에서 거래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세 조작이라는 거에서 소수가 올려 놨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라붙고 나서 훅 자기들 거 처먹고 나서 내빼 뿌리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피해자로 다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관 투자자 뭐 그 큰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고렇게 한탕씩 처먹고 나가는 것들이 이게 상장을 하기 전에 ICO를 하잖아요. ICO를 하면서 초기 투자를 받으면서 엄청 낮은 가격으로 많이 나눠 줘요. 고놈들이 좀 치고 올라가면은 물량이 많이 따라오면은 올라간 상태에서 부르륵 다 팔고 나와 버리면은 그 물량만큼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 피해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게 여기에서 뭐가 투자가 어 저기 실제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뭐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기린 뭐 뭐 여러 가지 해 놨잖아요. 그런 투자 회사에서 투자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 20배 정도 이런 가상자산 쪽의 투자자는 한 20 배를 보고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10 억을 넣으면은 200 억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는 KOK가 아니에요. KOK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이 지금 90만 명이라 그래도 90만 명이 제가 오늘 어 또 잠시 시간 있을 때 그 밥 먹을 때 TV를 본 게 뭘 봤나 하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플러스 2개 붙여 놨으니까 2 겠죠. 또 봐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했고 그 플랫폼 사업에서 제공하는 거는 콘텐츠인데 주로 우리가 뭐 게임 말고 웹툰 말고 저는 웹툰도 별로 뭐 잘 보지는 않는데 근데 인제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재미있었던 것들은 다시 봐도 몇 번을 봐도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헝가리 같은 경우에 허준인가 그게 3 번이나 저기 방송을 3 번이나 그 다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 시청률이 예를 들어서 15% 10% 이상 됐는 거는 해외로 나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다.
이미 지나가는 것도. 이것만큼 정말 심플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 않거나 그러면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카드 자체를 신용카드 자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현금 준다고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예를 들어 70억 이다. 70억 중에서 통장 개설을 안 한 사람의 숫자가 또 절반 이상은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 뭐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결제를 그런 식으로 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어 어 양질의 콘텐츠들을 계속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드라마가 몇 회 이게 몇 회분 방송이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보고자 하잖아요. 다음 회가 궁금해지고 중간에서 끊기면은 다음 게 기다려지고 다음 게 기다려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 이게 인원이 사람 수가 정말 1억 명이 되고 이러면은 여기에 디앱이라는 거는 뭐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사람 그때쯤 되면은 소위 말해서 뭐 메인넷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근데 지금은 뭐 수백억씩 들어 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수백억을 엄청나게 좋은 이미 인기리에 방영이 끝났던 것들을 그런 거조차도 제가 그 플랫폼 이 콘텐츠 사업에 그 전문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이 그 콘텐츠까지 다 합쳐도 뭐 정말 한 달에 수억 정도만 들면은 이게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이 짓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은 그 기축 통화도 완전히 별개고 백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별개고 그런데 K 스테디움이라는 데는 뭔가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든 아니면 하는 척을 해서 만들든 뭐 법적으로 어 조사를 받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근데 2022 년에 로드맵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이루어진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희 KOK 플레이 쪽은 이 등급 수익하고 후원 수익 날리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지사항에 떠 있는 거 보면은 그 점검하고 리셋을 저 셋업을 해 주는 게 8월 31 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여전히 10월 7 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지사항이 그대로 떠 있어요. 이거는 클레임 청구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그 정도 클레임을 맞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용자가 90만 명이라고 하면은 90만 명의 어, 1인당 1,000원씩만 해도 90, 900, 9천, 9억. 그러니까 9억 원이라도 하루 기준으로 뭐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면은 예를 들어서 60일이다. 60일에 9억이면은 90억에 654, 500, 54억인가요?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건 프레임을 때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오로지 관련된 게 지금 우리가 지갑만 보고 그다음에 지갑을 운영조차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어느 분이 오늘 그 "캐시백 포인트보다도 못한 거를 받고 있는 게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 점수보다 적다. 5천 넘게 투자한 돈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아 이거는 오로지 그 문제를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게 어느 한 곳으로만 어 귀결이 되죠.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그런지. 근데 뭐 아까 이야기하던 사기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아마 뭐 어 '어려울 거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배임 횡령과 같은 이런 실정법에 준해서 해결을 봐야지만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또 진행을 해 왔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국회의원 300 명에 대한 그 정보를 다 오늘 접수를 했어요. 저희 이 그 협의회 방에 계시는 한 분이 어 제공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300 명한테 다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어 더더군다나 이제 그 비례대표 까지 47 명까지 포함이 된 건데,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민원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입니다."라고 해서 어 몇 명이라도 민원 접수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어 내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 세계 8성 하나뿐인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 게 있어서 내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후 3 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어 저는 변호사 없어요.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합니다. 이 정도 정보는 드리고, 그래서 내일은 줌도 영상도 없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또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